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수리논술 문제를 볼 텐데 얘들아. 자, 주제는 2차 곡선이거든. 자, 2차 곡선에 관한 고려대에서 나온 아주 좋은 문제를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약간 생략했는데 얘들아, 원래 자, 항해주는 배는 자, 세 군데에서 동시에 보내진 전파가 자, 어떤 걸 이용한다고 얘들아? 자, 배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를 이용을 해서 자, 뭐를 이용한다고? 자, 요 시간의 차를 이용을 해서 어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대. 그러니까 세 군데 A, B, C라는 곳에서 동시에 전파를 쏘는 거야. 그래서 전파를 쏘면 그 전파의 속력은 일정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전파가 배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 수 있대. 그런데 C라는 지점에서 그 전파를 보내는 곳이 고장이 나서 그럼 세 군데가 아니라 만약에 두 군데에서 이렇게 동시에 보낸 전파가 자, 배에 도달하는 자, 뭐라고? 시간의 차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A, B에 관한 위치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배의 위치에 대해서 너네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얘들아. 약간 느낌이 있는 친구들은 자, 얘가 과연 무슨 주제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뭔가의 차가 나오잖아. 그치? 차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일단 느낌이 있는 친구들은 좀 쌍곡선을 이렇게 떠올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얘들아,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자, 전파를 우리가 보낼 텐데 그치? 전파의 속력은 일정한가 아이가? 자, 속력은 일정함으로 자,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자, 상주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전파의 속력을 우리는 V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 알겠지? 자, 시간의 차이를 이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잘 봐.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A라는 위치가 존재하시고, 여기에 B라는 위치가 존재하시면, 자, 요 P를 우리가 배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자, 그렇다면, 잘 봐. 자, 속력은 뭐지? 자,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시간의 차를 이용해 달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시간은 자, 여기에서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시간의 차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더군다나 차라는 건 얘들아, 자, 문제에서 너희들이 항상 적어야 아는 바와 같이 자, 여기서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A에서 P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얘들아? 자, 속력은 V이고, 그치? 거리는 우리는 PA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B에서 P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 여기에서 자, 속력분의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자, PB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런데 시간의 차를 우리가 적어보면 자, 시간의 차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요 시간의 차를 우리가 얘들아, 자,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델타 T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는 시간의 차겠지, 그치?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시간의 차라는 놈도 P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이 시간의 차도 뭐가 되는 걸까, 얘들아? 얘가 상수가 되는 거 아니겠나? 물론 P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으면 요 델타 T도 바뀔 거야, 그치? 하지만 우리는 요 P라는 놈이 특정한 요 지점에 존재할 때, 자, 여기까지에 걸린 시간의 차와 여기까지에 걸린 시간의 차도 상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상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B라는 거는 일단은 속력이니까, 그치? 양수일 테니까 이 B가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결국 여기 있는 시간의 차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 P의 길이 빼기 PB 길이는 자, 어떻게? V 곱하기 델타 T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속력도 일정하시고 자, 특정한 지점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델타 T도 상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가 이 식을 적어놓고 바로 P가 동점이고 A, B가 두 개의 정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P의 좌표를 그냥 자치를 자, 여기 배의 위치를 바로 쌍곡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얘들아, 이렇게 그냥 쌍곡선으로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단순한 것 같지 않나? 그래도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치? 그래서 쌍곡선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고득점을 그냥 못할 것 같아. 그냥 기본 점수만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얘들아, 고려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답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케이스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얘들아, 얘가 상수인데 얘가 봐봐, 음수일 수는 없을 테고, 그치? 양수고 양수니까, 그치? 그런데 얘가 일단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자, V 곱하기 델타 T가 어떻게 0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들아 미안, P의 길이와 PB 길이라는 게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니?
맞지? 따라서 동시에 도달했다면 얘는 양수일 테니까 즉 델타 t가 0이라면 결국 PA는 PB가 되는 것이니까 자 P는 뭘까 얘들아? 자 요식을 만족하는 P는 뭐지? 자 AB의 자 수직 이등분 선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잡아낼 수 있겠지, 그치?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자, 어떻게? 자, 여기에는 특히 델타 t가 0이면, 그치?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v 곱하기 델타 t, 특히 델타 t가 0이면, p는 ab의 수직 이등분 선상에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만약에 v 곱하기 델타 t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자, v 곱하기 델타 t가, 자,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요 AB의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요거의 값이 AB와 똑같다라는 얘기는 즉 P라는 놈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얘들아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존재하시면 자 P라는 놈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존재하셔야지 자 AP 빼기 BP가 얘인데 그치? 얘가 AB라는 여기에서 요까지의 길이가 된 거잖아 그치? 따라서 V 곱하기 델타 T가 어떻게 AB 선상에 존재하신다라면 P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얘들아? 자 P는 자 AB 직선에 어떻게 AB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AB라는 선분에 어떻게 요 AB라는 직선을 연장시켰을 때 요 A와 B라는 직선의 요 외부에 있어야지 AP 빼기 BP가 AB가 되는 거고 요 AB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따라서 얘가 0이면 얘가 요렇게 되고 자 얘가 AB하고 똑같아지면 요렇게 일직선상에 존재하게 되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들아 잘 봐. 얘가 0인 경우랑 그 다음에 얘가 AB 직선 위에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얘들아? 자 AB가 여기에 삼각형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V 곱하기 델타 T가 0보다는 당연히 클 거고 그치? 여기에는 선분 AB 길이보다 다 작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삼각형이 성립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삼각형이 성립이 되면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나? 얘가 쌍곡선의 정이기 때문에 그치? 자 P는 AB를 초점으로 하는 자, 쌍곡선 위의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낼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야, 얘들아. 자, 우리가 수능에서는, 얘들아, 미안, 선생님이 목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왔는데도, 목에서 계속, 좀 목이 좀 아프네. 좀 미안하고 얘들아. 잘 봐. 시간의 차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는 2차 곡선 중에서 얘들아 차를 이용하는 건 뭘까? 쌍곡선이지. 그럼 합이 일정한 건 뭐야 얘들아? 타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지. 그치? 그래서 시간의 차를 이용한다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거속시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차는 또 절대값이고 그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바로 쌍곡선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경우를 나누어서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너희들이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얘들아 2차 곡선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 논술학원에서 많이 풀어볼 것 같아서 우리가 점광원에 대한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문제 한 문제만 좀 더 풀어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점광원에 관한 문제를 풀 텐데 얘들아 자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는 모든 문제들은 다 태양광선이지 그치? 자 서울대학교 문제를 볼 텐데 잘 봐. 자, 우리가 보통 보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 과정에서 보는 광선들은 다 태양광선들인 거야, 그치?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광선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정사형이 되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S'을 구하거나 아니면 보통 뭐 사사형이라고 하는데, 그치?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생기는 어떤 그림자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양광선이라고 하는데, 자 2차 곡선의 생성 원리를 보면
얘들아, 자, 점광원이라는 것도 있거든. 자, 점광원에는 뭘 말하는가 하면 얘들아, 전구를 생각하면 돼. 전구. 여기에 불이 빛나는 이렇게 전구가 존재를 하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존재를 했을 때 이 점광원은 빛이 이런 식으로 비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S'이라는 요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얘가 바로 점광원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보통 뭐 대성학원에서 가르치시는 강호길 선생님이나 강호길 선생님 굉장히 잘하시지, 그치? 강호길 선생님이 뭐 기백 기본 강의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여기에 점광원이 있으면 어떻게 구에 대해서는 여기가 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상을 그어서, 그치? 뭐 여기 위에 있으면 선생님도 잘 기억 못해 얘들아. 뭐 타원이고 포물선이고 뭐 여기가 쌍곡선이고 뭐 포물 이 선상에 있으면 여기가 타원이고 뭐 쌍곡선이고 뭐 이런 것들을 쌍곡선 뭐 타원 얘들아 선생님 잘 기억 못하겠어.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증명하라고 하면 그 2차 곡선의 생성 원리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다 증명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선생님이 암기를 안 해놨을 뿐이야 얘들아. 이런 것들을 유명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그런 문제들 말고 얘들아, 자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너희들이 얘 외움이 없이 이런 공식들 같은 것들을 2차 곡선의 생성 원리를 외움이 없이 그냥 우리가 수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문제들도 우리가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해가 아니라 작도가 아니라 이쪽은 연산이 더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자,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점광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우리가 자,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한번 봐. 자, 문제에서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구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구의 잘 봐. 구의 중심이 자, 0,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구가 존재를 한대. 그런데 잘 봐. 이 구가 자, 점광원, 빛을 쏘는 점에 따라 가지고 이 구가 자, 어디에 XY 평면에 나타나는 자, XY 평면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진대. 그런데 요 그림자의 방정식을 그림자의 모양이 뭐뿐만이 아니라 요 그림자가 어떤 모양이며 어떤 수식을 취하는지를 너희들한테 서울대학교에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구의 중심이 0,0,1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요런 구가 존재를 하는데 자, 얘들아 자, 문제에서 자, 원래는 얘들아 뭐 논제 1번 말고 논제 2번을 한번 그냥 바로 볼게. 논제 2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빛을 자 1,0,3에서 비춘다면 자 비추면 XY 평면에서 나타나는 그 그림자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얘를 물어본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자 얘들아 얘를 수식어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1,0,3이라는 자 점광원이 존재를 하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구가 0,0,1이고 자 여기에서 0,0,1이고 자 얘의 중심을 우리는 0,0,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얘들아 자 XY 평면을 선생님이 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 거야. 자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얘들아 한 요쯤이라고 할게. 자 구가 자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그치 빛을 쏘면 자 이 구에 대해서 빛을 쏘면 이 XY 평면에 대해서 자 요렇게 여기에서 뭔가 떨어지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떨어져서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생기는 S'이라는 놈이 나올 텐데 얘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얘들아, 자, 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자, 여기에서 어떤 걸 이용할 건가 하면 얘들아, 우리는 이걸 이용할 거야. 자, 내적을 이용할 건데, 벡터의 내적을 이용할 건데 얘들아, 이 내적을 할 때 기하적인 정의를 이용한 내적식이나 기하적 정의를 이용한 내적식이나 성분을 이용한 내적식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자, 선생님이 여기서 기하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얘들아 여기에서 만약에 자 A가 있고 자 P가 있고 여기에 B가 존재를 하시면 자 AP 벡터 내적 AB 벡터를 하라는 얘기는 이 P라는 놈을 AB 쪽으로 정사형을 내려서 그치 요 점을 H라고 하면 요 AP 내적 AB는 자 AH 벡터의 크기 곱하기 AB 벡터의 크기와 똑같은 거 아니겠니? 이게 내적의 기하적인 정의겠지 얘들아. 그래서 내적인 기하적인 정의를 이용을 해서 내적을 구하건 자 성분을 이용해서 왜 연산식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얘들아 당연히 성분이 필요하겠지 그치?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을 이용을 하건 이 두 개가 모조리 똑같을 것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풀어버릴 거라고. 자 그럼 잘 봐. 요 점을 우리가 한 점을 자 XY 평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x, y, 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요 벡터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 AB 벡터와 AP 벡터를 내적을 할 텐데, 자, AP 벡터와 AB 벡터를 내적을 할 텐데, 얘들아, 첫 번째, 자, 얘를 우리가 기하적 정의로 한번 생각해 보자. 기하적인 정의. 자, 기하적인 정의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잘 봐. 여기에 있는 요 AB 벡터를 요 AP 쪽으로 이렇게 정사형을 내린 놈을 우리는 H라고 얘기를 하시면, 따라서 얘는, 자, 조금 전에 쌤이 설명한 대로 AH 벡터의 크기 곱하기 어떻게? AP 벡터의 크기가 되시는 거잖아.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치? 자, 얘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여기에서 구의 중심이 0,1이고 요 놈의 반지름이 지금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길이가 BH 길이가 1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들아. 자, AB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시면, 자, 얘가 어떻게 되시는 것인가 하면, 자, 루트, 자, 여기에서 이거 뺀 거니까 1이고, 그치? 자, 빼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3 빼기 1이니까 여기가 4니까, 요거 길이가 AB가 루트 5니까, 그럼 요거 길이가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네. 자, AH의 길이는 2이고, 그 다음에 AP라는 선분 길이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9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성분을, 자, 여기다가 적을게. 자, 성분으로 우리가 이 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성분으로 우리가 내적을 한번 구해보면, 얘들아, 자, AP 벡터는, 자, P에서 A를 뺐다는 얘기니까, 그치? 자,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1,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3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얘들아, 선생님이 요즘에 연산을 잘 못해가지고 좀 힘들어, 얘들아. 혹시 좀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봐주길 바래. 자, 그 다음에 BP 벡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 AP 벡터 내적, AB 벡터 내적 AB 벡터지, 그치? AB와 AP를 내적하는 거니까, 자, BP가 아니라, 자, AB 벡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B 벡터는, 자, B에서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내적을 성분으로 했다는 얘기는, 자, 요거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자, 따라서 그러면 얘와 그 다음에 성분으로 구한 요 내적의 식과, 그치? 이만큼의 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자, 얘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얘들아? 자, 양변 제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자, 4에다가, 자, 여기가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9가 되시는 거고, 자,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9가 되는 거겠지, 얘들아? 그럼 얘들아, 요거 정리해가지고 요걸 요쪽으로 넘기는 건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치?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들아, 요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거의 정답은, 자, 정리는 너희들이 좀 부탁해줘, 얘들아. 자, 정답은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y의 제곱은 9가 나오는데, 자, xy 항이 없고, 자, x의 제곱, y의 제곱이니까, 그치? 요 개수가 다르니까, 요 놈은 우리가 뭐라고? 자, 타원이라고 요렇게 내고, 타원이라는 요 정체도 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연산 방정식도 구할 수 있었지, 얘들아.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얘들아, 이게 논제 2번에서는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선상에서도 이렇게 한 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에서도 한 개를 줬을 때, 그래서 1번 문제는 얘들아 여기 중심에서 주고, 2번은 여기서 주고, 3번은 여기서 주고, 4번은 여기서 주고, 이렇게 4개의 문제를 다 물어보는 그런 서울대학교의 수리논술 문제였는데, 얘들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뭘로 풀 수 있다고, 얘들아? 요 식에서, 자, 여기 XY 평면에 존재하는 요렇게 식을 적으면 되겠지. 만약에 YZ 평면상에서 적으면 뭐가 되면 될까, 얘들아? 0, Y, Z라고 이렇게 식을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AP 벡터 내적 AB 벡터, 여기에 있는 점과 원과 중심을 연결한 이런 내적식을 만들어서, 얘들아, 기하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성분이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주면, 얘들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야, 얘들아. 자, 오늘 얘들아, 자,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2차 곡선 좋은 문제 한 문제랑,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자, 수능에서는 좀 볼 수 없지만, 얘들아, 자, 점광원 문제도 너희들이 한 문제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이, 그치? 알아두면. 근데 기본 논술이야, 얘들아.
심화 논술이 아니라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꼭 알아야 되는 기본 논술에 대해서 지금 쌤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기초 논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의 주제들은 모두 좀 소화해 주시길 바래.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았어. 자, 안녕. 공부 열심히 해라.